자, 그러면은 이시마이너 사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시마이너는 통계 기능,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기능, 그다음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 알고리즘을 탑재한, 그리고 수치와 이미지, 텍스트를 처리할 수 있는 그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R하고 그 파이썬하고도 좀 연동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것은 R과의 연동 정도가 되는 버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여기 보시는 게 기초 화면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전처리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예측 결과라든지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으로 보든지 차트로 보든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들을 제공합니다. 이시마이너는 그 통계라든지 통계 공정제어, 다별량 통계 공정제어, 그리고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 마이닝에서 예측, 분류, 군진, 연관 규칙 뭐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텍스트와 텍스트에 대해서는 형태소 분석기가 탑재되어 있고, 그 형태소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텍스트 분석할 수 있는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마이닝에 있어서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위한 필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이용을 하고 딥러닝과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있어가지고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GPGPU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컨텐츠가 되겠고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R과의 연동, 그 다음에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전처리 기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좀 관심을 좀 있게 보여야 될 부분이 이 데이터 전처리 기능입니다. 여러분 그 데이터 마이닝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 데이터를 수집하는 내용이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용 데이터로 전환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전환시키는 작업을 했을 적에 여러 가지 작업 중에서 데이터 전처리가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고, 또 그 데이터 마이닝에 있어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리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아주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다. 쉽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이시마이너에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분석, 예측 시스템, 이거는 뭐 이 과정에서 다루지 않을 건데, 지금 개념은 이렇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내가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하고, 분석된 예측 모형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연동해 갖고 예측하는 체계를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어 갖고 실시간 분석 예측 시스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시마이너 특징을 먼저 번에서도 말씀을 좀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시마이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부터 출력까지 그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의 그 전 스텝을 보면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이터 입력,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 그다음에 탐색적 분석, 그다음에 모델 개발,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 결과물들을 출력하고 저장, 모델 평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여기 보시면은 아이콘 베이스로 어, 그 기능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아이콘을 이렇게 가져와서 연결하고 옵션을 주는 그런 작업만으로서 그 데이터 마이닝 작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모델링에서 내 카트를 돌렸다라고 했을 적에 카트를 돌리기 위한 준비 단계, 그다음에 카트를 돌리려고 했을 적에 옵션들, 그리고 그 카트를 돌리고 난 다음에 그 나온 그 결과물에 대한 해석만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 통계 패키지라든지 R이라든지 이런 거에 봤을 적에 이런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이러한 아이콘 베이스로 쉽게 직관적으로 의미를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EC마이너의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요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국방일보에서 신문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기사를 가져와서 형태소 분석을 연결하고요. 여기 안에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을 정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전처리 기능을 써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 데이터를 선택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그룹화를 하고 그 그룹에 대해서 워드 클라우드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의 텍스트 마이닝을 이러한 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별 문서 분류, 분집화. 그래서 형태소 분석 결과와 기존 보유 자료를 결합한 분석, 분류 예측 분위 연관 분석, 하이브리드 어널리틱 이런 개념으로 활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지 마이닝도 이미지 마이닝은 이미지의 그 피처를 익스트랙션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위주로 되어 있고요. 피처가 익스트랙트된 피처는 다시 여러분 아시는 딥러닝의 CNN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 마이닝에서는 이미지 입력을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싱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미지 프로세싱 툴을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이 이미지들을 가져옵니다. 이 가져온 이미지를 그렇죠. 여기 필터를 보면은 여러 가지 경계선 검출이라든지 꼭지점 검출, 이 스크롤 바를 내려가지고 내가 옵션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서버 필터를 하면은 윤곽선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캐니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 디텍션 하는 좀 알고리즘인데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피처들만 가지고 그렇죠. 이 먼저 번의 이미지는 칼라 이미지면서 좀 약간 복잡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 흑백 이미지이면서도 피처만 익스트랙트 되기 때문에 프로세싱하기 위한 그 전처리를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R과의 연동도 그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전철이 있고 R 연동이라는 것을 속성창을 가져와서 스크립으로 편집을 해서 그 나온 결과를 차트로 볼 수 있는 이런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R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갖고 그 결과를 내보내기를 해서 20마이너에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화학습은 지금 확장 기능 안에 실험 계획과 확률 분포, 강화학습 이런 메뉴가 있는데 이 강화학습 누르면은 이러한 그 마법사 창이 나타납니다. 이 마법사 창을 따라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와 마이닝 모델 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 마이닝 모델이 되겠죠. 간단하게 예제로 보면은 절차가 그리드 월드다라고 하면은 시작과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장애물들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드 월드를 5x5로 정했는데 이걸 자기가 옵션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리드가 되면은 여기에 출발과 끝이 있고 장애물 선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월드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학습에 대한 옵션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다 선택이 되면은 내가 선택한 옵션을 리뷰하는 창이 있고 실행을 하면 이러한 자동적으로 아이콘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 아이콘을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실행이 되면서 에피소드가 올라가는 거죠. 실행이 되면서 이 방향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 확률을 계산합니다. 이 확률을 계산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러한 식으로 최종적으로 최적 경로가 선출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마법사를 이용해서 쉽게 여러분들이 강화학습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강학습을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공장에다 직접 적용할 수가 없겠죠. 왜 그러냐면 이 강학습이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해 가지고 공장에 이게 반응기라면 인풋을 넣으면 공장이 터지겠죠. 자, 그러기 위해 가지고 먼저 번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트윈이라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이것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의 실제 공장에 대한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링을 해서 이 모델을 베이스로 해갖고 이 로봇이 에이전트가 학습하는 거죠. 액션을 주고 스테이트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스펙에 맞으면은 보상을 많이 줘서 이것이 학습이 되면 이것이 다시 이러한 액션을 주면서 디지털 트윈을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로봇이 학습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강화학습에 있어서 먼저 번에서는 우리가 강화학습 예제를 했는데 지금은 이시마이너에서 그 디지털 튜닝에 대한 그 모형을 만들면 GMS라는 그 점프 하이이 생깁니다. 그 모델을 내가 가져온 거고요. 가져오면은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함께 따라옵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은 자, 여기서는 아까는 그리드 월드에 있어가지고는 간단한 DQM만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나타나는 거죠. 강화학습 옵션을 선택을 하고요. 내가 원하는 강화학습을 이제 선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옵션을 주고 그다음에 신경망에도 그렇죠. 신경망을 내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기에 함수들에 대한 옵션을 선택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옵션을 주고 그리고 나서 타겟에 대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드 월드에서는 그냥 정의가 돼 있었던 거고 지금은 종속 변수가 있고 제어 변수가 있고 이 종속 변수가 목표의 허용 오차에 얼마나 되는지 그 제어량을 관리 상한과 하한을 얼마나 줘가지고 이 목표 제어 변수가 제어 변수를 이용해서 종속 변수가 목표 허용 오차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신경망 옵션을 선택하고 변수를 정의해서 나오면 내가 선택한 디파인한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가 되겠습니다. 구조가 나오고요. 이것들이 넥스트 누르면은 이러한 형태로 데이터와 필터와 내가 선택한 강학습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이것들을 선택을 하면은 해서 요 DDPG를 아이콘을 대고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면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상이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자고 그 다음에 에러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실제 우리가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간단히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이용해서 강학습을 학습하는 그런 내용을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딥러닝이 되겠는데 딥러닝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CNN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러니까 트레인 이미지가 있고 테스트 이미지가 있는 거죠.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미지 전처리라고 파생 변수를 만들고요. 라벨링을 하는 겁니다. 파생 변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에 대해서 CNN에 대해서 옵션을 이렇게 주고요. 여기에 보면 노드 속성창이라는 것이 옵션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옵션을 주고 학습을 하고 나면은 다 학습이 되면은 여기에 모델이라는 것이 모델이 여기 만들어집니다. 모델을 이렇게 끌고 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형태로 되는데 요 CNN의 그 다이아몬드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은 그 결과가 나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데이터를 이렇게 파일로 쭉 해가지고 경로를 가져오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리고 이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 이미지에 대해서 가져와서 얘를 간단하게 경계선을 검출해 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면은 자, 요거에 대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실행에 대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실행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 데이터, 트레이닝 셋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건 테스팅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맞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모형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더 좀 단순 숫자가 아니라 얼굴 인식이라든지 표면 결합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호 처리 뭐 이런 곳에 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시화를 위해 가지고 EC마이너에서는 GPGPU를 이용합니다. GPGPU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그래픽 카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그 여러분들 노트북에 EC마이너를 까시면은 그래픽 카드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픽 카드를 이용해서 여기 평행좌표와 매트릭스 차트에 대해서 GPGPU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그릴 때 100만 건의 데이터 여러분 그 엑셀을 가지고 엑셀을 많이 써보셨을 텐데 엑셀을 가지고 10만 건의 데이터를 플롯을 하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리고 움직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시마이너를 가지고 차트를 그리면은 100만 건의 데이터가 바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간을 정해 가지고 움직이면은 그 구간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 분석은 EC마이너라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 이상돼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는 거는 인텔리전트 모니터링 시스템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자 공장으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쭉 올라오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모델하고 인공지능 시뮬레이터를 만듭니다. 이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IMS라는 곳에 탑재를 하면은 얘네들이 데이터가 쭉 올라오면은 이 것들이 예측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돌아서 그 결과를 모니터링 화면에 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 강학습 같은 경우는 그 자동 제어 값을 실제로 이렇게 제어 값을 줘서 그러니까 제어가 되게끔 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이시마이너는 뭐 이시마이너 IMS만 있다면은 실시간으로도 바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체계에 들어가 있다. 체계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으로 제가 이제 이시마이너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시마이너 사용법에 있어서 화면 구성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화면 구성 요소, 노드 목록, 그리고 기본 사용법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그 화면 구성에 있어 가지고 간단한 용어 정의를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노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노드가 이게 하나하나가 노드가 되겠는데 이 노드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스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스트리밍은 이러한 노드와 노드를 연결을 시켜주는 분석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이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알고리즘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 전체가 하나의 내가 만든 파일이 되는 거고 이 작업된 그 내용들이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소스라는 것은 데이터 및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스트림에서 생성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이 전체도 하나의 또 리소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과물도 리소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데이터 탐색기라고 있어가지고 요 고객 이탈 만약 이 노드 여기 보시는 이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은 데이터 탐색기라는 것이 뜨면서 기초 분석하고 탐색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있는데 파일이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저희가 텍스트라든지 엑셀 파일 뭐 이런 것들 갖고 오면은 다 좋은데 이시마이너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텍스트 ECL이는 확장자를 갖고 있습니다. 자체 데이터 구조를 갖고 있죠. 만약에 텍스트라는 거를 또는 엑셀 데이터를 ECL로 전환해서 하면은 저희 쪽에서
훨씬 더 빠르게 프로세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프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를 정의하는 게 프로젝트 내용인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 확장자를 ECM으로 좀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화면에 있어가지고 요 메뉴 및 툴바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서버 편집 뭐 이러한 메뉴 툴바가 있어서 파일의 생성, 편집, 저장, 화면 창을 또 내가 임의로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리소스 창 저기 보시면은 이 리소스 창이 되겠죠. 이 리소스 창에 보면은 이 데이터와 수행 결과 여기 수행 결과가 있고 이 모델도 있고 아웃풋 수행 결과가 있고요. 리소스는 데이터 수행 결과 생성성 모델 등을 의미하며 리소스 창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리소스 창에 폴더 경로에 따라서 세부 이 폴더에 데스크탑 플러스 또 더블 클릭하면 서버 폴더가 좀 나타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드 창은 데이터 마이닝 순서대로 입력, 전처리 노드, 차트 노드, 모델링 노드, 출력 노드, 모델 평가 노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갖고 각각의 탭을 누르면 각각의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각각에 맞는 노드에 맞는 그 함수들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창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프로젝트 창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젝트 창이 프로젝트를 각각의 노드를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속성창을 가지고 정의를 해 나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노드를 연결하고 옵션을 주고 스트림으로 연결해 나가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 속성창은 각각의 데이터의 경로라든지 알고리즘에 대한 옵션, 그 다음에 각각의 전처리들에 대한 옵션을 선택하는 그런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도움말 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각각의 스트림이 실행될 때마다 메시지 창에서 실행되는 결과들을 디스플레이해주는 메시지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림 실행 시 발생하는 메시지를 출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은 분홍색 메시지가 좀 뜹니다. 그 메시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옵션을 조정해 나가면 그 오류를 좀 수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도움말에 있어 가지고는 여기에 이 기능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요, 노드, 데이터 탐색기, 수식 변집기, 확장 기능, 예제 이런 것들이 도움말에 HTML 파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노드 목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입력 노드가 되겠습니다. 입력 노드는 저희 쪽에서는 ODBC라든지 OLEDB, 그 다음에 액세스, 오라클, 뭐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거, 엑셀에서 가져온 거, 텍스트에서 가져온 거, 한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 국방 프로젝트를 많이 하면서 보니까 한셀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셀. 그 다음에 입력에 이미지 입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카피해 가지고 어떤 그 내용들을 카피해서 바로 입력을 시켜버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입력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처리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전처리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쓰는가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그 데이터 마이닝을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뭐 여러 리소스가 있었을 적에 여기 병합이라는 게 있는데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파일 A, B, C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병합을 통해서 머지를 하고 결측치를 처리하고 파생 변수를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들 쪽에 내가 표본을 추출해가지고 알고리즘 돌리고 테스팅하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 전처리 노드에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그 전처리 기능들을 이용을 하여서 여러분들이 분석에 활용하시면은 빠른 굉장히 수월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저희가 차트 노드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많은 것들이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직관적으로 그 결과물을 파악하려고자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라이제이션 기능들이 무엇보다도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지 아직까지는 다 적용을 못했는데 GPU를요, 매트릭스라든지 평행좌표, 다시 말씀드리면 드로잉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고 데이터 양이 많은 차트에 한해서는 GPGPU를 적용해 가지고 빠르게 그 차트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차원 차트부터 시작해서 워드 클라우드까지 이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있는데 또 이 차트의 또 하나의 또 강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구간을 선택을 해가지고 구간을 움직이면서 이 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그러한 기능들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모델링 기능에 있어가지고는 이게 굉장히 여기 다 포함을 못 시키고 있는데요. 그 데이터 마이닝의 예측, 분류, 군집, 연관 규칙 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그 통계에 있어가지고 아노바 분석이라든지 시계열 분석, 실험 계획 이런 기능들이 좀 있고요. 인공지능 쪽으로 넘어오면은 빅데이터로 넘어오면은 텍스트 그다음에 이미지 마이닝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넘어오면은 딥러닝과 강화학습 이 알고리즘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모델링 노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오타가 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모델링 노드에 대한 리스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력 노드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가져오듯이 내가 만든 모형의 그 결과들이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출력이 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된 내용들에 대해서 통계 분석할 수 있는 기능, 화면으로 표시하고 파일로 출력하고 최종 나온 그 결과물들을 피보팅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출력 노드에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그 수행된 모델들의 이제 비교 평가를 위해 가지고 ROC 차트라든지 이익 도표, 그 뭐 모델 평가 요 노드가 있어 가지고 그 모델들을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그 노드 목록을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기초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가 기본 EC마이너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는 여기서 데이터를 입력, 전처리, 차트, 모델링, 출력해서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드래그 드랍을 합니다. 왼쪽 마우스를 잡고 왼쪽 마우스 누르고 이걸 끌고 오면 끌려오게 되고요. 이거 끌려오게 돼가지고 각각을 가운데 휠 마우스로 하면은 여기 누르고 휠 마우스를 누르면은 화살표가 생겨가지고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연결을 해 나가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이러한 아이콘이 뜹니다. 그래서 연결을 해 나갈 수가 있겠고요. 이게 노드에 대한 속성을 정의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마우스를 가지고 눌러서 끌고 오고 가운데 휠 마우스에서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갖고 온 노드에 대해서 속성을 정의하면 모델링의 기초적인 사용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 폴더에 보면은 작업 폴더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폴더 경로에서 클릭을 누르면 패스가 나오고요. 그 경로에 따라서 폴더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을 불러오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내가 이제 이 폴더를 추가를 했으면 이 폴더에서 있는 파일들이 쭉 뜨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파일도 있고 프로젝트 파일인 ECM 파일, 그 다음에 데이터 ECMI의 그 정의된 데이터 파일은 ECL 이런 것들을 이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와 가지고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냥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입력 노드에서 이 노드를 하나 가져와서 여기서 오픈을 시키면은 이 파일에 대해서 파일에 여기 파일 경로를 지나면 이 파일 경로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엑셀 데이터라든지 여러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첫 행의 변수명 지정 여부를 이해하면은 변수명이 나타나고요. 첫 행에 아니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면은 분석할 적에 좀 약간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행에 그 변수명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로우에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정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블록인데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ODBC 입력, OLEDB 입력, 오라클 입력, 액세스 데이터. 저희가 오라클 입력은 오라클 드라이버를 오라클 쓰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오라클 드라이브를 전체적으로 여기 내장을 좀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오라클하고 연동이 될 수 있게끔 해줬고요. 일반적으로 ODBC, OLEDB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연결을 위해서 데이터 소스와 계정, 암호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테이블에서 쿼리문 사용 유무, 테이블의 타입, 스키마, 테이블 지정, 그리고 내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렇게 아이콘을 다 연결했으면 요 내용들을 이제 실행을 해야 되겠죠. 실행해 보시면 요 메뉴를 보면은 이 전체 실행이 있고요. 전체 여기가 한꺼번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아이콘을 갖다 놓으면은 여기다 누르고 부분 실행만 누르면 요거만 실행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아무것도 아이콘을 설정 안 하고 전체 실행 누르면 매트릭스 차트도 돌아가고 QDA, 로지스틱, LDA 이 알고리즘 다 돌아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아이콘을 갖다 놓고 부분 실행을 하면은 요거만 돌아간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프로젝트 그 저장에 있어 가지고도 여기 보시면은 그 저장하는 버튼 누르면은 되고요. 아니면은 이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갖고 ECM으로 프로젝트는 ECM, 데이터 파일은 ECL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다음에 불러서 사용할 적에 굉장히 빠른 속도를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EC 마이너에서 이제 사용되는 형태에 대해서 아이콘에 대해서 저희가 좀 했는데 데이터 형태, 모델링 변수 형태, 통계학적, 이산형과 연속형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콘으로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까지 기초 사용법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시마인을 지금 제가 직접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받으시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고요.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시작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시마이너의 기본 화면이 됩니다. 이 설명드렸듯이 노드 창이 있고요. 노드 창에는 입력 노드, 전처리 노드, 모델링 노드, 차트 노드, 출력 노드, 평가 노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갖고 이 함수를 이 프로젝트 창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가져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가령 ODBC라든지 OLED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아이콘을 누르면 오른쪽에 속성창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성창이 나오고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데이터를 파일로 가져오겠다. 가지고 보면은 이 데이터를 갖고 오는 파일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전처리 노드에서 병합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작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갖고 리소스 창이 있는데 내가 샘플을 누르면 내가 갖고 있는 디렉토리라든지 파일들을 관리하는 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 창은 이 프로세스가 전개됨에 따라 갖고 실행을 시켜주면은 그 실행을 시켜주는 그거에 따라 가지고 흘러가는 거에 대한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 나타나고요. 이 도움말을 누르면 우리가 도움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색인으로 알 수가 있고 내용에 대해서 노드에 대해서 모델링 노드에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을 다시 생성을 한다면은 프린트 파일이 하나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직접 데이터를 여기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지고 와서 놓으면은 하나의 데이터가 끌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입력 노드에서 파일 입력을 해서 그래서 보시면은 파일 경로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누르면은 이 데이터에 대한 프리뷰가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컬럼이 54개가 있는 내용이 되겠고 탐색기가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엑셀 형태로 이 데이터가 디스플레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분석을 눌러서 기초 통계라든지 분산 분석이라든지 회귀 분석, SPC 뭐 이런 분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왼쪽 마우스를 가지고 드래그 앤 드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칙치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가운데 휠 마우스로 이 노드와 노드를 연결해서 버튼을 놓으면 이렇게 화살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 화살표를 누르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연결 끊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는 EC마이너가 제공하는 데이터 시각화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위하여서 이산형 데이터와 연속형 데이터를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산형 데이터는 바 차트, 파레토 차트, 파이 차트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연속형 데이터로서는 아래와 보이는 것처럼 3차원 차트라든지 관리도, 기타 여러 가지 차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GL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 GPGPU를 이용한 차트입니다.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플로팅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차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 차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바 차트와 연결을 하고 이 바 차트를 누르면은 그 속성창에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때 변수를 정의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트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파레토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파레토 차트를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 그래프의 일종으로 상대 도수의 크기가 큰 순서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배열하고
누적으로 백분율을 표시해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산형 변수에 대한 그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파이 차트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데이터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데이터와 그 파이 차트를 연결하여 변수를 지정하면은 이산형 변수에 따라 가지고 그룹이 자동적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파이 형태로 차지하는 면적으로서 크기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차원 공간 차트에 대해서 기본 차트 데이터를 가지고 XY G축으로 표현해서 3차원으로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 차트가 있겠습니다. 관리도 차트는 여러 가지 관리도 차트의 기능을 제공하는데 X바 R 같은 경우 분석 변수를 놓고 횟수 쪽에 X바 R에 대한 정보와 그 다음에 레지듀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겠습니다.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 센터 라인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겠습니다. 기본 차트에 있어 가지고는 그 트렌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기본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별량 관리도 차트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별량 여기서 변수를 여러 개 선정을 하면은 자동적으로 t-스퀘어 값을 산정해 주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 차트는 산점도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캐터 플롯 x축을 정의하고요, y축을 정의하고 스캐터 플롯이 나타나면서 여기서 보시는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면은 이 히스토그램의 분포를 함께 나타내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포 차트는 여러분 Q0, Q1, Q2, Q3, Q4에 따라서 박스 플롯 형태로 나타내서 여기서 보시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그리고 중심값을 평균 표시도 나타낼 수 있고 표준 편차, 중앙가, 이상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등고선 차트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X1축, X2축, 그 다음에 Y값, S축에 이러한 등고선을 나타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차트는 데이터를 연결을 했을 적에 A, B, X축과 Y축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냈을 적에 자동적으로 95 컨트롤과 99 컨트롤 리밋을 나타내는 그러한 컨투어 차트를 자동으로 생성되게 되었습니다. 기본 차트 대에서 통계 차트를 나타내 보면은 평균, 최소, 최대 값들에 대해서 B와 C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 바 차트 형태로 나타내서 한눈으로 통계량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해서 색깔로서 구분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나타내게 되겠고요. 여기에 정규 분포 곡선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에 따라서 정규 분포까지 데이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GL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GL자가 들어간 거는 GPGPU를 이용한 차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플로팅 할 적에 나타납니다. 여러 개의 인자를 선택을 해가지고 뿌려주면은 이런 매트릭스 형태로 데이터 나타나고 구간을 선택을 해서 이 구간을 움직이면은 각각의 인자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중요한 차트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행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 평행 좌표는 내가 여러 가지 인자들을 선택하고 샘플들의 데이터 개수만큼 선이 그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이 그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관심 있는 구간을 하나의 인자에 대해서 선택을 하면 요거에 선택된 내용들이 색깔이 반전되게끔 해서 쉽게 그 데이터의 의미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각화 기능에 대하여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리소스 창에서 이시마이너 데모에서 시각화 데이터셋을 누르시면은 아래와 같은 데이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차트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 차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객 이탈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바 차트를 하나 또 왼쪽 마우스를 가지고 끌고 와서 가운데 휠 마우스 연결하면은 이 바 차트에 대하여 우리가 A2에 대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 이탈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A1부터 A9가 있고 이탈 여부가 있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8530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A2의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눌러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A2는 이 A, B, C, D, E로 나타나는 범주형 데이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행을 하면은 아까 보셨던 대로 그러한 차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 이탈에서 파레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레토 차트를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연결을 하고 파레토 차트에 대해서 변수를 A3를 정의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백분율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그 항목부터 왼쪽으로 나래비를 쓰면서 백분율을 표시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범주형이라든지 이산형 데이터로 다시 또 파이 차트를 하나 연동을 해보면은 A2에 대해서 한번 데이터를 보시면 자, 실행을 하면은 아까 보셨던 바 차트를 이런 파이 형태로 나타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데이터를 이제 이산형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각화 데이터셋을 가져와서 조업 편차 분석에 대한 ECL 파일 더블 클릭하면은 A1부터 항목이 A54까지 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7596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3차원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은 3차원 데이터를 자, X축에 Y축에 임의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G축에 정의를 하고요. 라벨이 있습니다. 라벨에 그룹핑 변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그룹이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그 3차원 데이터가 나타남을 알 수 있고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구간을 선택해서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관리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도 차트를 고객 이탈 형태로 해서 한번 관리도 차트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관리도 차트는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메뉴에 보면은 관리도 차트 형태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Xbar R, Xbar S, IMR, Moving Average, 뭐 Exponential Weighted Moving Average라든지 쿠썸 차트, 뭐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것처럼 A1에 대해서 변수를 A1을 선택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얘에 대한 Xbar R에 대한 차트가 나타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기본 차트, 다음번으로는 기본 차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차트는 여기서 가져와서 마찬가지로 기본 차트에서 저희가 두 가지의 차트를 기본 차트는 저희가 교재에 나왔을 적에 요 차트 데이터에서 시각화 데이터에서 기본 차트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차트 데이터를 가져와서 요 ABC
여기서 보시면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 시간과 ABC 항목이 있고 그룹이 나타낸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한번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 차트로 해서 자, A와 B를 동시에 나타내면은 점으로 표시하거나 점선으로 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개의 차트가 나타나는 거고요. 얘네들에 대해서 변수별로 축 생성을 예로 하면은 이렇게 변수별로 축이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변수별로 Y축을 분리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값들이 축이 분리돼 갖고 값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차트를 그려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별량 관리도 차트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고요. 매트릭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릭스 차트를 한번 가져와서 연결을 하고요. 여러분 매트릭스 차트 아시겠지만은 자, XY 단순 행렬도가 아니라 XY 지정 행렬도로 정의를 하고 X쪽을 ABC로 Y쪽도 ABC로 하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을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 그렇죠? 교재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스케타 플롯이 나타나면서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 나타나서 분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박스 플롯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플롯을 3번 차트를 연결을 하고요. A 5번과 6번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표시할 건지 예, 평균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편 차트 표시해 보고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Q0, Q1, Q2, Q3, Q4 그 다음에 평균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각각의 인자들에 따라 가지고 나타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차트라고 해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면요. 이게 뭐냐면은 X축과 Y축을 하나 선택해서 해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면은 두 차트의 스캐터 플롯에 이런 95 경계선과 99 경계선 그러니까 스캐터 플롯의 A11과 A46의 스캐터 플롯의 그 경계선이 95, 99 경계선이 나타내고요. 축은 이런 형태로 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계 차트가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히스토그램을 한번 기본 차트에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스토그램을 연결하고 B와 C를 주고 여기서 보시는 구간화 자동 설정 예, 요거를 하고 여기 정규분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보셨던 두 개의 B와 C에 대해서 분포의 정규분포를 나타내고 평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카운트 뭐 이런 것이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빈들에 대해서는 구간 개수를 여기서 설정을 해가지고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개가 좀 남았는데 하나가 매트릭스 GL 차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매트릭스 GL 차트를 한번 연결해 보면 매트릭스 차트가 유사한데 여기서는 주로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찍습니다. 자, 여기 조합편차 분석이라는 데이터는 이게 하나가 약 한 7,600개 좀 하나의 컬럼이 7,600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정도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자, 이 그림 안에 이 그림 하나가 한 7,596개의 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15개 정도. 그러니까 한 12만 개, 13만 개 정도의 점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셨듯이 바로 지금 차트가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로 눌러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면은 내가 요 구간 선택하면은 다른 인자들이 요 구간에 있던 거가 이렇게 같이 색깔이 변환되면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요 구간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시간에 따라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보는데 자, 요 시간에 따라서 변했을 때 요 내 구간만큼 변하는 쪽에 다른 인자들도 다 함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엑셀 데이터 가지고 10만 개의 점을 찍으면 이게 잘 찍히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한 15만 개 점이 이런 식으로 영상처럼 움직입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더 점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해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 안에는 약 50만 개의 점이 찍혔는데 바로 이제 데이터가 나타난 거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선택을 하면 이 구간에 있는 다른 인자들의 그 값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아웃 오브 컨트롤이다 그러면 이 부분이었을 적에 다른 인자들은 A18과 A50 이 구간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자, 50만 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동영상처럼 움직이면서 이제부터는 차트를 하나를 보면서 옛날에는 하나의 인자들만 이렇게 보던 것들을 이게 여러 가지 인자들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GL 차트의 다른 하나는 평행 좌표가 되겠습니다. 이 평행 좌표도 한번 보시면은 자, 내가 임의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자,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하면은 이 원래 데이터가 7,596개고 내가 선택한 인자들에 대해서 7,596개의 선이 다 여기 그려진 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데이터가 여기 보시면은 A6인 경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그룹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 그룹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이때 속했을 적에 다른 값들은 어떤 값을 가졌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들을 다시 한번 또 움직여가면서도 파악이 되는 거고요. 자, 쭉 내려갈 수가 있죠. 자, 여기 구간하고 또 요 A21의 요 구간 데이터를 내가 동시에 조건에 만족하는 다른 인자 값들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평행 좌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시마이너에서는 이러한 그 인자들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다별량에 대한 차트들을 그 기능들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대용량 차트를 핸들링하기 위해 가지고 GPGPU를 이용해서 보다 많은 속도를 제공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지 못한 데이터들을 그릴 수가 있고 이렇게 동적으로 움직여 가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능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및 데이터 선택이 되겠습니다. 분석에 사용될 변수는 필터를 이용하여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선택 노드를 통해 가지고 샘플의 개수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필터 노드를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있고 끊김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변수 선택에 사용하는 것은 실선, 그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끊김, 선택된 변수를 모델링에서만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점선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샘플링에 있어 가지고는 이렇게 수식 편집을 통해서 선택 노드에
수식 편집을 통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조건의 데이터만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칙지 처리가 되겠습니다. 결칙지 처리에 있어 가지고 결칙지 수가 적은 경우 그 레코드를 제어할 수 있지만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 결측치 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샘플을 제거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서 결측치 처리는 선택 노드를 통해서 결측치 포함을 한 행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결측치 처리에 있어가지고 결측치 처리 노드를 통해 가지고 결측치 값을 다른 값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치 처리는 아시다시피 그 이상한 값이 크거나 아주 작거나 한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아웃라이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적에 이게 의미가 있게 큰 데이터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를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치 처리에 있어 가지고 처리할 적에는 조건을 먼저 언급한 선택 노드를 통해서 수식 편집을 통해서 그 조건식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를 가져오고 선택 노드에서 편집을 누르면 수식 편집기가 나오고요. 이러한 그 조건문과 편집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서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뽑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수 변환에 있어 가지고는 변수의 안정화라든지 비선형성을 제거라든지 비정규성의 수정 뭐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변수의 그 수치적 변화를 이룰 수가 있죠. 로그 변화라든지 제곱권, 역함수 등등 여러 가지 변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파생 변수는 이 파생 변수의 노드를 통해 가지고 파생 변수를 생성할 수 있는데 파생 변수를 가져와서 보면은 편집 기능을 누르면은 이 편집창이 뜹니다. 이 편집창에서 편집 도구를 또 누르면은 여러 가지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들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1 언더바 로그 변화이라고 그 파생 변수가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파생 변수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파생 변수 이름을 주고 그 다음에 수식을 넣은 내용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생성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파생 변수 편집에 있어 갖고 조건문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러한 데이터가 있을 적에 조건이 한 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조건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이렇게 if then else and if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파생 변수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로케이션이라는 위치가 요 알락츠와 컨트리라고 한다면은 레인폴이라는 컬럼에다가 5를 더 더해라. 그렇지 않으면 5다라고 했을 적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두 개의 데이터는 5를 더한 9.5, 9.9가 되고요. 나머지는 아닌 것들은 5만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건이 하나인 거고 조건이 두 개인 경우는 레인폴이 3 언더, 레인폴이 4.9 언더, 나머지는 3. 이랬을 적에 이러한 것들이 변환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날짜형 변수와 이제 문자형 변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날짜형 변수 처리라든지 문자형 변수 처리에 대해서는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데이터 투 스트링이라고 해서 그 데이트라는 날짜 변수를 데이터 투 스트링을 하면은 이 스트링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데이트라는 것에서 그 만스 월만을 뽑아낸다면은 간단하게 10으로 뽑아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 트림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그 올트림에 대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에 있어 갖고 그 형식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처리가 되는데 이 위치에 대해서 이 위치가 됐죠. 올트림에 대해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이 공란을 붙여 가지고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위치에서 컨트리만을 제거하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나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left라든지 substring이라든지 find 이러한 각각의 함수들에 대해서는 우리 그 파생 변수에서 그 도움말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 장표의 소개 후에 제가 시연으로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중파생 변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개의 변수에 대해서, 즉 여기 보시면은 다중파생 변수가 있으면은 여기 변수들이 쭉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A5, A6, A8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골뱅이 베리어블 더하기 10. 다시 말하면 5, 6, 8에 대해서 다 10을 더해갖고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중파생 변수를 출력을 시키면은 기존 변수에다가 지금 A, 5, 6, 8에 대해서 각각 10씩 더해가지고 컬럼이 새로 그 데이터가 생성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에 대한 표준화가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있고요. 변수 표준화 있고 화면 표시로 보면은 이 표준화에 대한 그 옵션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내가 A1, 2, 3 데이터를 변수를 선택하면은 이 변수들에 대해서 그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가 1인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A1과 A2, A3에 대해서 A1 스탠다드, A2 스탠다이제이션, A3 스탠다이제이션 표준화가 됐던 데이터들이 생성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구간화와 형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형태 변경을 통해서 여기서 보시면은 연속형이라든지 이산형으로 나누고요. 종속 변수를 형태 변경해서 종속 변수를 정의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고객의 이탈 여부에서 독립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탈 여부를 종속 변수로 주는 y 값으로 두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종속 변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태 변경에서. 그래서 이 형태 변경에서 그 y 값에 따라 가지고 그 구간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구간화 편집을 그 구간화 노드를 가져와서 구간화 편집을 누르면은 그 구간화하려고 하는 그 변수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종속 변수를 주고 구간화를 하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구간화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비슷한 종류의 데이터 소스가 여러 개 있을 적에 추가 노드를 이용해서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와 B가 같은 유사 종류의 데이터하고 이를 하나를 묶어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8개의 로우하고 38개의 로우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데이터를 추가를 하면은 76개의 로우를 가진 병합이 된 거죠. 아니, 병합이 아니라 합해진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 1과 데이터 2가 그 변수들이 조금 다르죠. 이 변수들이 여기 보시면은 추가 데이터 1에는 무게가 있는데 추가 데이터 2에는 무게가 없을 적에 여기 보시면은 추가 데이터 2에 컬럼이 제로가 되지만은 그 컬럼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병합이 되겠습니다. 병합을 하는 것은 두 개의 데이터를 하나의 그 키값을 가지고 그 내부 조인, 외부 조인, 부분 외부 조인, 안티 조인 이 방식에 의해 가지고 데이터를 병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고객 번호를 쭉 보시고 여기 고객 번호가 있으면은 그래서 병합을 내부 조인을 하면은 이 고객 번호를 가지고 내부 조인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 고객 번호가 겹치는 16번부터 이거 겹치고 있죠. 그래서 이 겹치는 부분의 데이터를 병합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부터 24번 여기서 보시면 16번부터 24번 다 갖고 있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칼럼들이 쭉 생성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로부터 또 그 표본을 추출할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있고요. 표본 추출 노드를 가지고 와서 표본 추출 방법을 임의 추출, 계통 추출, 층화 추출 뭐 이런 것들을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추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의 크기를 백분율로 할 것인지 개수로 할 것인지 여기서 보시면은 이 데이터 안에서 표본 추출해서 표본 크기 개수를 20개를 했기 때문에 20개의 데이터만 뽑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룹화 노드를 통해 가지고 기존 데이터를 이제 그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산형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그룹핑 변수에 있어 가지고 이산형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형 변수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면은 이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그 스피시스 종에 대해서 50개씩 나눠짐을 그룹핑이 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정렬에서 칼럼을 우리 엑셀에 있어갖고 어센드하고 디센드 방향으로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내가 선택을 하고요. A2를 선택하고 어센드 형태로 했다 그러면 A2가 있습니다. A2에 뭐 A, B, C, D가 있나 보죠. 그래서 A부터 쭈루룩 데이터가 A, B, C로 넘어가는 그러한 어센드 형태로 데이터를 정렬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순서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변수의 순서를 해가지고 변수 순서가 있어가지고 내가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서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맨 끝에 이탈 여부가 있었는데 그 데이터에서는 근데 변수 순서를 통해 맨 앞으로 왔을 경우 이탈 여부가 맨 앞으로 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간단하게 그 데이터 전처리에 몇 개의 중요한 그 전처리 노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에 있어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는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시마이너의 그 이 소프트웨어에서 이 데이터 전처리 기능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데이터 전처리를 할 적에 매우 편리하게 그 시간을 단축을 시켜주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시연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변수 및 데이터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왔고요.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 데이터에서 내가 필터를 통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제거하고 이 데이터를 모델에 안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선택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제거한 데이터들은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거죠.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할 적에 A2가 A인 것과 A5가 150인 것 미만인 것들만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A만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150 미만인 것만 선택이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터와 선택 노드를 통해서 변수와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칙치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결칙치가
여기서 보면 결칙치가 이렇게 포함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한 거겠죠. 그래서 저게 선택을 통해 가지고 편집을 통해서 결칙치 포함행 제거를 통해 가지고 결칙치 포함행을 제거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체 데이터를 보면은 결칙치가 다 제거가 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칙치 철회에 있어 가지고 자 선택 노드를 가지고 선택 노드를 가지고 결칙치 행을 제거했고요. 그다음에 결칙치 처리 노드를 가지고 구간 평균으로 연속형 변수는 구간 평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는 결칙치가 그렇죠. 다 처리가 돼서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요거는 결칙치 행을 제거했기 때문에 전체 개수가 달라지고 요거는 결칙치가 있는 결칙치 값을 처리한 게 아니라 결칙치 값을 대체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상치 처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이탈 여부가 있고 이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로부터 선택 노드를 이용을 해서 A1이 22야. 그렇죠? 뭐 A2가 B가 아닌 것만 해라. B가 빠져 있는 거겠죠. 그다음에 A9이 뭐 A인 거 이런 식으로 그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상치 예제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한번 차트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A1, 2, 3을 그려보면 예, 여기 보시면은 A1, 2, 3을 보면은 뭐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이 이상치가 되겠죠. 이런 이상치들에 대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넘버가 72하고 넘버가 85 이상. 그 다음에 뭐 A2가 0보다 크거나 뭐 103, 150보다 A3가 150보다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거의 한번 A3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존에 A3를 보면은 150 이하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값이 제거됨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이상치 값들을 제거하는 그 예제가 되겠습니다. 파생 변수가 되겠습니다. 파생 변수에서 마찬가지로 이 고객 데이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파생 파생 변수 노드를 전처리 노드에서 파생 변수 이 노드를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여기서 보시면은 파생 변수에 대한 이름을 하나 만들고요. 편집해서 이러한 로그 값 A1에서 사용 로그를 수취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편집 도구에서 이 함수들을 많이 삼각함수, 수학이라든지 삼각함수가 있고요. 텍스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날짜, 시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A1에 대해서 그 로그 변환한 한 그 값들이 이렇게 나타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생 변수에 있어갖고 여기서 아까 그 문자라든지 날짜 그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로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에서 그렇죠? 파생 변수를 보시면은 요거라면 위치가 요거라면은 레인폴에서 5를 더하고 그렇지 않으면 5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했을 적에 요 내용에 대해서 실행을 해보면 요것이 파생 변수가 되고요. 요거가 요것과 요것이 맞았으니까 여기다 5를 더했고 9.5하고 9.9가 된 거고 나머지가 5가 된 그러한 파생 변수를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인폴이 3이면 1이고 4.9면 2이고 그렇지 않으면 3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문장 조건문을 써가지고 파생 변수를 다시 하나 또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뭐냐면은 트림이라는 올 트림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여기 파생 변수 1, 2, left, substring, find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용자 도움말에 있어서 노드에서 전처리 노드 여기서 보면 파생 변수를 가지고 여기서 도움말을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반영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파생 변수에 대해서는 편집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편집 도구에 보시면은 날짜 시간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트림이라는 것이 텍스트라든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설명이 납니다. find다. 그러면 텍스트 1과 텍스트 2. 텍스트 1에서 텍스트 2를 넘버만큼 찾은 문자의 시작 위치를 반환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함수들을 쭈루룩 보셔가지고 서브스트링이면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죠. 잘라버리고 반환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생 변수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생 변수 추가 하면 또 이렇게 추가가 되고 또 마지막 파생 변수 삭제면 삭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파생 변수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의 그룹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이리스 데이터죠. 불꽃이라고 그 스피시스가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그룹핑을 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그룹화를 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인자들 중에서 그쵸? 인자들 중에서 전체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나머지는 연습형이고 스피시스만 범주형입니다. 범주형 데이터를 가지고 그쵸? 그룹핑 변수로 잡았고요. 그래서 이 그룹핑 변수에 대해서 이 그룹핑 변수에서 내가 단순하게 보시면 이렇게 그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하나를 이게 통계를 내겠다, 평균을 내겠다 하고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러한 그 평균들이 그쵸? 그룹 바이 돼가지고 이것들에 대한 항목들에 대한 평균들이 나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룹 바이로 해서 통계를 내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태 변경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탈 여부가 그쵸? 여기 X 인자가 되고 이탈 여부를 내가 Y 인자로 만들어 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나머지는 다 독립 변수인데 내가 이거를 독립 변수를 종속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y 값을 좀 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층 모형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시간에 만들 그 예측 모델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은 요 x하고 요 y 값을 관계를 맺어주는 수식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데이터가 이러한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에다가 그렇죠? 추가 B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추가 B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이 전체 데이터가 38개고 먼저 데이터도 38개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그렇죠? 추가 1과 추가 2 순서대로 했고요. 추가 1과 추가 2 데이터에 대한 항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겹치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행을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쭈르륵 내려가면서 이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펼치면서 이 데이터들을 추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38개에서 76개의 데이터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추가하는 방식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이게 변형이 되니까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행을 해서
그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데이터 병합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병합용 데이터가 하나가 있고요. 여기 생산지, 연비, 무게, 감속비, 고객 번호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고 병합 투 데이터가 있겠습니다. 16번부터 38번 고객 번호가요.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병합을 하면은 여기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가 커먼하게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가능한 키값이 여기 뜹니다. 그래서 고객 번호가 이제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내부 조인을 하면은 고객 번호가 서로 일치하는 것들만 데이터를 뽑아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번부터 25번 데이터까지 이 데이터를 뽑아주는 거죠. 자, 그 여기서 보면은 내부 조인이 되겠죠. 내부 조인 됐고 외부 조인은 어떻게 할까요? 외부 조인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죠? 전체 데이터를 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내부 조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 데이터고 나머지 데이터도 외부 조인으로 조인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키 값을 가지고 이 데이터들을 병합을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데이터 원천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병합을 해서 하나의 분석용 데이터 셋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전처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 마이닝에서 데이터 전처리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잡는 아주 지루한 작업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시마이너에서 제공하는 이 전처리 기능들을 잘만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쉽게 이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